네, 코하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은 코스피와 암호화폐 시장이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은 지난달 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 5월 이후 처음으로 94,000달러, 하나로는 1억 4천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극심한 공포 심리가 가득한데요. 저도 무섭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대응 방법까지 오늘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 이은주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오늘부터 제1회 한국경제TV 디지털 자산 실전 투자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와 업비트가 함께 준비한 빅 이벤트죠.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업비트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12월 14일 참가 신청 기간까지 신규로 가입한 회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드리고 있습니다. 총 상금 1억 원이 걸려 있고 업비트나 저희 영상 밑에 더 보기 속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현재 등수가 실시간으로 보이더라고요. 웰컴이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는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보드 차트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요. 네, 지금 먼저 시장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이 다행히 상승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이 아직은 좀 바닥에 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상승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58.71%죠. 금요일 방송 시 59.66%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과반수 이상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66%로 금요일 저녁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시장 자금이 여전히 안전자산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로 금요일 방송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주황색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횡보세가 이어질 것이다. 조금만 옆으로 더 가주면 우리가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2.28%로 금요일보다는 하락한 수치입니다. 단기적 관점 역시 여전히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차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매매 결정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내내 하락을 좀 보였고 금요일은 5% 이상 좀 빠지면서 1억 4천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5월 달 가격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게 뭐냐, 상승분 다 반납했다. 지금 이런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현재 흐름 어떤지 살펴주시죠. 네, 이제 이렇게 정말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것일지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더욱더 냉철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사실 좀 하락의 충격의 폭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시작돼서 어느덧 한 달 넘게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0만 달러 아래가 깨지진 않겠지 싶었는데 92,000달러까지 가격이 순식간에 밀려 내려가더니 그래도 주말 사이에 95,000달러를 다시금 회복해주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때 92,000달러까지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건 올해 5월 달까지 올랐었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투자 심리는 극단적인 공포 단계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AI라던가 테크 기업들의 가격 하락이 좀 이어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 동반 하락이 금요일장에서 포착이 됐고요. 다만 좀 씁쓸했던 건 금요일에도 장 초반에 미증시 같이 떨어지다가 후반부에 나름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나스닥은 상승 전환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빠질 땐 같이 빠지고 남들 오를 때는 더 빠지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해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 구간에 들어온 것 맞고 올해 우리가 보여줬던 상승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강한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도 유동성을 정말 공급해주기 전까지는 시장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지금 시기가 진짜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코멘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연준은 또 이게 반반이라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네, 지난주에 또 하필이면 연준 의원들이 발언들을 쭉 해줬는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더욱더 자신감을 잃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번 주에 이제 연준 또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식료품과 관련된 추가 관세 인하 이슈라던가 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계속해서 촉발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재점화되고 또 고용 쪽에 대한 데이터의 어떤 불안감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12월에 정말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유동성인데 네. 여기서 12월 인하가 안 나와주면 정말 올해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빅테크라던가 미국의 주식들은 이제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숫자들이 그나마 좀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런 좀 숫자가 없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산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금까지도 지금 가격 하락이 같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이 자산들에 대한 이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때 딱 금과 그리고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금까지 흔들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전형적으로 유동성 위기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풀이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은 말 그대로 안전자산의 왕인데 안전자산인데도 사람들이 매도한다는 건 지금 내가 뭐 안전하고 안 안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투자자들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풀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 유동성 가뭄이네요, 가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자산일지라도 일단은 매도하는 성향이 시장에 보여지고 있어서 뭐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주식을 향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이런 실물 자산이나 이 투자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시위하는 것 같기도 해요. 파월한테 금리 인하해줘라. 지금 이 가뭄이다. 뭐하냐. 약간 이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파월 의장은 응 안 들려 뭔가 이렇게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쵸. 나는 오직 데이터 디펜던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만 의지하겠다 늘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해 오셔서 네. 정말 노동과 이 인플레 지표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지금의 유동성이 말씀 주신 대로 가뭄 현상까지도 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마켓워치를 통해서 마이클 암브루스터가 이런 인터뷰 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기 초기에는 안전자산도 원래 매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장은 유동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거실 경제 데이터들이 특히 암호화폐 상황에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12월 올해 한 차례 남은 금리 인하에 사실 모든 좀 희망을 걸어 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그쪽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뒤에 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금값과 이 미국의 S&P 500의 상관계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올해 들어서는 월간 상관계수가 평균 0점대를 유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있지도 그렇다고 디커플링 되지도 않는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상관 개수가 0.22까지 올라가면서 금과 이 미국 주식이 좀 커플링되는 현상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경제적으로 좀 위기감이 고조될 때는 이 모든 자산들의 상관 개수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다 같이 떨어지고 네. 다 같이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금과 미국의 주식의 지금까지 상관 개수가 월간 기준으로 거의 0의 수렴에 있던 수치가 계속해서 상관 관계성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안에서의 위기감이 계속해서 조성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주식 쪽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거품론 사실 뭐 원투데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쵸. 작년부터 거품이니 아니니 얘기가 너무 한 많았잖아요. 3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도대체 AI가 거품이니 아니니 하는데 일단 올해 3분기까지 우리가 계속 쭉 실적을 지금 보면서 달려온 결과로는 조금씩이라도 일단은 긍정적인 실적이 포착이 되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AI 버블이라는 이 검색량 자체가 엄청나게 폭증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년 대비 검색량이 무려 9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버리 때문에 그래. 버리가 계속 쫓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도 구글 트렌드로 사람들의 좀 심리 지표처럼 좀 작용해서 우리가 풀이를 많이 하는데 이 AI 버블의 구글 트렌드가 작년에 8이었는데 올해 84까지 말 그대로 10배 넘게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역별로도 나눠서 누가 이 AI 버블을 많이 검색했는지를 지역별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워싱턴 DC 그 뒤로는 매사추세츠, 뉴욕 등등등 이제 미국의 스테이트들이 체크가 됐는데 보통은 이제 투자나 정책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정책이 움직이는 곳에서 AI 이 버블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분석들도 나오고요. 다만 닷컴 때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그래도 평가를 받는 건 닷컴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아이디어만 가지고 올랐던 거면 일단 현재 AI는 사실 실제 이제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돼가는 우리가 구간에 있잖아요. 실적이 찍히고 그렇죠. 잘 나오고 맞습니다. 성장률 좋고. 네. 그래서 그때랑은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이 AI 버블이라는 것을 놓고도 많은 투자자들이 아주 큰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안에서의 좀 심리만 놓고 보자면 일단 뭐 주식이라던가 금 또한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뭐 비트코인의 ETF가 안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강한 매도 흐름이 현물 ETF 쪽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이 대규모 유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하루만 하더라도 약 7천억 원 가까이가 매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억 달러 정도 유출세가 계속해서 찍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도 엄청난 파산과 청산이 이어졌었던 주말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지난 10월 못지않게 대규모 청산이 주말 사이 펼쳐졌습니다. 하루 동안에 5억 달러가 넘게 청산이 됐고 청산된 트레이더들의 수만 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거의 파생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트레이더들이 롱이든 숏이든 청산이 됐었던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아주 컸던 주말을 보냈다라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9만 달러까지 깨지게 된다면 아예 8만 8천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파생 상품 쪽에서는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이번에 롱 포지션이 숏보다 5배 더 많이 청산됐다고 하거든요. 쭉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체인 데이터까지 사실 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바이낸스 쪽으로 현물 입금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 입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매도의 신호로 풀이가 됩니다. 최근 바이낸스로 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에서 9만 4천 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래소 안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현물 가격에는 엄청난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난 4주 연속으로 좀 대규모 유입이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온체인상에서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바꿀 수 있는
예, 희망의 소리. 여태까지는 진짜 절망의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그래도 네. 희망의 소리가 네, 있나요? 많이 없었는데 어렵게 찾아왔어요. 어렵게 네, 찾아- 너무 월요일 활기찬 월요일 보내셔야 되는데 네. 또 너무 안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 다들 더 다운되실까봐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외치는 데이터와 인물들은 누가 있는지 어떤 누구예요? 발언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립토컨트의 데이터 제가 들고 왔는데요. 크립토컨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약세장 아니고 그냥 중간에 잠깐 조정을 겪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약세장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 네. 이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폭이 40% 정도까지는 돼야 약세장이다라고 40%.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 투자자들의 손실폭이 5%에서 13%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찐 패닉셀이 나오기에는 아직 조건 충족이 안 된 거예요. 20에서 40%의 손실이 나와줘야 단기 투자자들이 패닉하면서 던지는데 그쵸. 아직 단기 투자자들은 던지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약세장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은 버티고 있나 보네. 네, 지금은 중간에 조정 단계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또 빠지지 않는 우리 세일러 형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주 사시지만 난 또 사겠다라고 그래요? 이야기하면서 네. big week라는 딱 단어 두 글자와 함께 다시 한번 본인의 오렌지 닷을 X에 공유를 해줬습니다. 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64만 개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네. 단일 기업으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 또 다시 한번 박앤세일이다라는 뉘앙스와 함께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전했고 네. 다만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매수 추진을 하고 있어서 좀 주변에 공격도 많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체가 뭐 사기 기업이다 등등등 그 가치 평가에 네.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셀러는 계속해서 직진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또 평단이 좀 낮으니까 그렇죠. 계속 사도 무관하잖아요. 네, 7만 달러 중반이기 때문에 지금 9만 초까지 밀려 내려왔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이 7만 달러대까지의 가격 회복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네. 이제 그거는 저희 이따가 최 기자님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가격 전망은 받아봐야 네.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작 일각에서는 또 7만 5천 달러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일 되면 나겠네요. 스트래티지의 평단가를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상담자시니까 자기 평단 왔다고 던지진 않겠죠? 그쵸. 설마? 하지만 던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던지면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패닉셀.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스트래티지의 평단까지 네.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오,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 무서운데. 계속해서 네. 우리 좀 희망찬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지금 희망찬 이야기 속에서도 절망의 꽃이 하나씩 있어요. 네, 조금 더 희망적인 네.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비트마인의 의장이죠. 톰리 같은 경우는 네. 동일한 의견입니다. 크립토컨트와. 이거 중간에 그냥 지나가는 과도기다. 이때 버티는 사람들이 위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해결할 수 있다. 언제?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반등 랠리 나온다라고 좀 정확한 시점까지 전해줬어요. 오. 국내는 이제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네. 미국은 11월 27일 이후부터 이제 땡스기빙 위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후에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12월에는 반등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비트코인 자체가 왜냐하면 사실 구조적인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잘못한 게 없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 내부의 이슈가 아니고 거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톰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EO인 헌터 호슬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백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제 시작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 세계 자산 규모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120조 달러, 채권 140조 달러, 부동산은 250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금만 놓고 봤을 때 30조인데 비트코인은 작고 귀여워요. 아직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이게 우리가 불장일 때는 막 네. 2.5조까지도 가곤 했는데 네. 지금 시가 기준으로 1.9조 달러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이 통화량을 놓고 봤을 때 전체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시작이다. 아직 기존 트레이드파이에 있는 돈 들어오지도 않았다. 얘네 들어오면은 끝난다. 지금 우리가 8만 달러든 9만 달러든 10만 달러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롱텀,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라. 5년 봐야 되나? 네, 네. 들어올 돈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우리 시장 2조 그쵸, 달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9만 달러 가고 내일 10만 달러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게 이제 이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좀 성장성에 우리도 좀 관점을 두고 봤을 때 그냥 언제든지 비트코인은 늘 사서 모으는 게 정답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의 든든한 에릭 트럼프도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금보다 비트코인이 위다. 아예 위야. 그냥 금을 이겼어. 금을 이겼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에서 사람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파악을 하지만 그쵸. 가치 저장 수단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금을 추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투자 자산의 흐름 자체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광산 엄청 많이 발견돼가지고 그쵸. 더 공급이 희소성 측면에서는 풀린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이 안전자산을 다른 국가들이 선택을 해서 금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그쵸. 미국은 아예 이제 거의 대놓고 선언하듯이 금을 축적해가는 게 아니고 금 대신 이제 비트코인. 넥스트 골드인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안에서 새로운 조금 변화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갈 수 있다라는 또 이 관점과 함께 단기 변동성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여기에서도 장기적인 스토리를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한 코멘트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들고 왔는데 앵커님 혹시 IQ가 어떻게 되세요? 저 IQ요? IQ 검사를 한 지가 한 100은 넘지 않을까요? 그래도 100은 넘지 않을까요? 100은 넘겠죠. 투자할 수 있는 네, 정도의 그렇죠. IQ는 있으니까. 오케이. 그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보유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네. 대한민국 분이세요. 아, 진짜요? 오, 네, 몇이시죠? 김영훈이라는 분이 IQ가 276에 달하는 분이 계십니다. 와. 근데 이분이 네. 최근에 한 말이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라 하셨어요? 비트코인이 45일 안에 22만 달러에 간다. 에? 라고 45일 갑자기 안에? 예언을 하십니다. 오. IQ 276이면 제가 봤을 때 GPT보다 똑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AI라던가 기술 투자 분야에서 이런저런 좀 예언들을 많이 하시면서 예전부터 좀 높은 관심을 시장에서 받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 제시를 하시면서 비트코인이 45일 안에 2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2배 가는 거 아닌가요? 2배 넘게 가죠. 그쵸. 지금 9만 달러니까. 근데 45일이면은 정말 12월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한 갑자기 좀 괜히 신뢰를 좀 드리고 싶은, 그쵸. 믿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차트적인 분석은 이제 최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지만 네.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데이터와 좀 거시 요건들이 힘들다라는 평가들은 있지만 여전히 가자를 외치는 가자. 좀 인물들도 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지금의 이 단기 조정은 우리한테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어려운 장이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과 희망이 있는 소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홍 기자. 네네네. 네, 금요일 방송 때 이 알파 차트 예측을 보면서 바닥이 확실한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네네네. 실제로 바닥이 아니었고 딱 집어주신 이 95,000달러를 못 지키고 쭉 내려가서 네네네. 94,00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네네네.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 차트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메타 차트부터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주 방송했던 부분에서 쭉 이제 내려와서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다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렌드적으로도 약간 이제 좀 기울기가 계속 쭉쭉쭉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또 다시 좀 이 좀 사그라드는 완화되는 어떤 그런 좀 무빙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알파 차트에서도 이제 앞쪽에 쭉 내려왔던 그런 이제 내려왔고 이제 다시 이 이격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다시 좀 줄어들고 이 노랭이를 지금 너물락 말락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자, 역시 이 키보스코어에서도 지금 이렇게 쭉 내려서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 양 무슨 전파가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진파란 거 하나요? 파동? 네, 파동 막 하다가 네. 지금 다시 예측치가 좀 삐쭉 올라왔는데 자, 지금 오늘부터는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할 건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네. 방금 전에 우리 실시간 채팅에서
퀴즈 내시던데요. 네, 제가 딱 시장에 뭐가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네. 자, 이 시장에는 여러분, 코인 시장에는 여러분, 현물이 있고 네.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쵸? 시장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이 두 개가 있고, 이 모든 시장에 다 참여자가 있죠, 여러분. 참여자가 있고 참여자가 있어요. 자, 네. 참여자들이 지금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선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들어오는 거고, 네. 불과 지금 쭈 기자가 방금 브리핑한 대로 오늘 얼마 전까지 이 롱 포지션이 청산당했어요. 집중적으로.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말은 즉슨 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이 시장 끝났다 종료다 하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계시는 만큼 그쵸. 이 숏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네. 그러면 이 숏 포지션도 쌓이게 되면, 자, 이 숏 포지션도 곧 숏.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영원히 가진 않겠죠. 영원한 건 즉, 없죠. 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그리고 남들이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던 게 있는데, 네. 그 위기의 반대는 기회잖아요. 그쵸. 자, 역시 또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남들이 다 떠난다, 끝났다고 하면 그때 무조건 미친 듯이 여러분 올라요. 자, 이거는 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남들이 오른다 하면 그때 떨어지고, 남들이 이제 끝났다 종료다 하면 그때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어허. 이거는 세상에 이 우주의 진리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분명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네. 아, 저 녀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쵸. 자, 보시면 제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잠 못 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 못 자고 요거 두 구간 제가 계산하느라고 잠 못 잤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거든요, 여러분. 네. 자, 보실래요? 지금 떨어져도 지금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떨어지는 구간까지 예측해버리고, 반등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반등해버리더라도 그 구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에 다 지금 그려져 있고,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시나리오 말씀드리기 전에 그 테더 도미너스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릴 건데, 자, 여러분 이거 일단 4시간 봉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로나미 C 구간에서 또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여기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빨리 좀 뚫었으면 좋겠다. 여기를 이 회색 박스 구간을 위로 안착해버리면 좀 재미없다 말씀드렸죠. 자, 근데 결국 지금 박스 때 위로 왔고, 이제는 테더 도미넌스가 단기적으로는 재미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는 이 차트를 주봉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테더 네. 도미넌스를 주봉으로 봐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 테더 도미넌스 이 윗부분 현재 지금 더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그래도 제가 또 분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잘 또 캡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캡처. 됐고요. 네, 됐고. 자,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시나리오가 벌어질 것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요 봉 있죠.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1. 그리고 여기 구간을 2라고 할게요. 네. 여기를 3, 여기를 4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주봉적으로 이 구간을 절대 넘어서는 안 돼요. 이 구간 지금 여기가 그래도 잘 저항받고 빠지고 있는데, 네. 지금 정확히 이제 뭐 수치로 보면은 5.900, 그리고 현재는 지금 5.73 기록하면서, 그리고 5.9에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 그리고 여기 뭐 6이라고 표시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 구간, 그래서 5.9에서부터 검은색 선 6까지 이 구간을 앞으로 절대 넘겨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 1과 2 사이에서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그래도 살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그래도 지금 요번 주 그래도 이게 주봉인데 그래도 빨간색을 띄고 있는데, 네. 뭐 앞으로 이게 쭉 빠지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1과 2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 다이버전스 이 주봉상으로 발생하는 거, 요 꺾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 코인 단기간적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공교롭게도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린 요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바닥을 어떻게 둥지를 틀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그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시나리오가 여기서부터 이 파란색 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시나리오 하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네, 한번 한파.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를 못 뚫고 쭉 내려가는 시나리오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좋은 시나리오와 나쁜 시나리오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A라고. 그래서 빨리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네. 다시 다시 지금 그 장대한 뭐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기 위에 회색 박스대 구간, 여기가 정확히 다시 가격 보여드리면 95,500
달러 혹은 95,810달러 여기 네. 여기 A 구간이라고 15,000 할게요. 원대. 여기를 넘어서 여기 위에서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되면은 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시나리오가 일단 발현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발현이 됐을 때 여러분 발현이 됐을 때는 제가 아까 저번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 가격대가 99,000 여기 400달러 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쭉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 99,400달러에서 또 한번 두드려 맞을 텐데 네. 여기를 어떻게 뚫을는지 또 막히는지들도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요번 주에 이 회색 박스대 구간 위에서 안착을 하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99,400달러를 도전하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일봉 시나리오이고 그 주봉상 시나리오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주봉상 제가 또 여기 주봉 차트적으로 또 요렇게 박스 하나 그려드렸었는데 지금 95,495달러랑 94,830달러 요 박스 지금 정확히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박스도 지키는 거 중요해요, 되게. 그래서 요번 주는 사실 지금 이 주봉상 시나리오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최소 못하더라도 94,830달러를 지켜주느냐, 지켜줘야지만 좋겠어요. 그래야지 밑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방지하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봉 시나리오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 원화 차트 여러분. 자, 뭐예요? 우리 준방골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준방골이 무너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어디를? 여기를 여러분. 여기를. 여기 여러분. 1억 4천만 원대. 네, 여기 1억 4,089만 여기 밑에 박스. 그래도 여러분 공교롭게 잘 희한하게 여러분 왜 여기서 반등할까 여러분. 자, 이런 거 여러분 잘 체크해 주면 좋겠고 여기 이 가격대 지켜주는 거 이 준방골도 잘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네. 주봉상 시나리오에서 여기 회색 박스 때 94,830 지켜주는지 여부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추이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아까 채팅상으로도 양쪽 방향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네.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무너지면 한 달 동안 좀 정말 더 재미없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일단은 83K. 네, 일단 여기까지 1차적으로는. 네, 그래서 요게 저도 준방골에 얼마나 기도를 잘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으로는 94,830달러 지켜줘야 되고 원화상으로는 여기 1억 4,090만 원 선이 잘 지켜줘야 됩니다. 무너지지 그래서 않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네. 추가적인 하락은 당분간 없어 보일 수 있겠어요. 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동안 묵혀두었던 차트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뭐 오랫동안 우리 웰컴이 분들 코마 시청하신 분들 좀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정확히 네. 지금 요것도 지금 정확히 여기 지금 빨간색 박스 때 여기 93,000 버텨주군요. 네, 여기서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대랑 아까 보여드렸던 원화 차트 가격대 그리고 다 주봉 차트 아까 보였던 일봉 차트 거의 다 상충하는 그런 구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평상시 방송 보시면서도 내가 진입을 어디서 해야 될까? 다 이런 부분에서 진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떨어지는 와중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익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들을 저는 항상 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가장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들을 항상 잘 체크하시고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일봉 차트로 와서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겠으나 오늘 밤에 분명히 여기까지 상승한 것에는 또 되돌림이 올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조건 얘는 다시 또 하락한 건 벌벌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요 밑에 박스대 구간 여기 어디죠? 94,400달러, 뭐 94,195달러 이런 선에서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또 네. 체크를 하시는 이런 좀 세분화적인 건 시나리오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흐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진짜 무너지지 않게 좀 기도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 비트코인과 같이 큰 폭을 하락했지만 5월 가격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톰리 회장이 또 본인의 SNS에 이더리움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내용을 남겨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주 기자,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더리움은 뭐 비트코인만큼 하락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한때 5,000달러를 또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니만큼 현재 가격이 조금 속상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도 이더리움은 이 ETF 쪽으로의 자금 유출이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기관들, 자산 운용사들에서 여전히 이더리움을 향한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게 좀 확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비트코인만큼은 아주 극악으로 치닫고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이 이더리움을 저점으로 좀 평가를 한 건지 계속해서 좀 매수 포지션을 많이 취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 때도 기관 기준으로는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분기 때도 골드만삭스가 최대 보유 기관의 자리를 지켰는데 네. 이번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헤지 펀드인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도 2천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들 측면에서는 매도량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부 이더리움을 강하게 미는 기업들 기관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이더리움을 매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투자자 측면에서도 좀 동일한 양상은 보여집니다. 얼마 네.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었던 7자매, 이 세븐 시블링즈라는 주소들에서 일곱 자매. 다시 한번 이더리움을 강력하게 오. 매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아예 레버리지까지 끌어다가 지금 진짜? 이더리움 매수를, 풀매수를 몇 배짜리를 했을까요? 궁금한데. 해주고 있습니다. 오호. 그래서 지금 1,000만 달러가 넘게 되는 비용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평균 단가 3,147달러에 이더리움을 3,500개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난 10월 11일 폭락 이후 지금까지 무려 1.7억 달러를 쏟아 부어서 이더리움을 5만 개 정도 확보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션은 미실현 손실 구간에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더리움 매수 흐름을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 500만 달러 규모의 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대거 청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아서헤이즈가요? 네. 이더리움, 에테나, 리더 파이낸스, 아베, 유니 스왑 등등등 디파이와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관련된 종목들을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또 매도하는 사례도 있는데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캐시에 대한 좀 갑자기 또 강한 확신을 또 보여주면서 프라이빗 코인. 네, 시죠? 맞습니다. XRP보다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기 목표가까지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서 헤이즈가 그래도 거물급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 아서 헤이즈가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또 투심에는 부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 확인해 봤는데요. 훈 기자, 네네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알파 네네. 차트상에서 도망차 상황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 상황이 좀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네네. 3,350달러 지켜달라고 했는데 아쉽게 못 지켰는데요. 네, 유스메타의 알파 차트, 메타 차트 확인하면서 이더리움 차트 상황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이더리움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네, 비트가 S&P면 네. 이더리움은 나스닥이다. 나스닥이다. 근데 지금 한동안 지금 비트랑 이더랑 움직임이 거의 또이또이하게 흘러가지만 네. 지금 비트에 좀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역시나 제가 이더리움도 첫 번째로 되게 강조했던 가격이 3,650달러인데 거기는 뭐 이미 물 건너갔고,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3,450달러 못 치기고 한번 쭉 흘러나왔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메타 차트에서는 또 역시 비트코인의 반등에 맞물려서 지금 네. 이렇게 캔들이 지금 이 분홍색 캔들 위로 또 쏟아서 좀 바이 시너리 매수해라라고 이러한 이제 단기적인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역시나 지금 이 이더리움이 저는 조금 비트보다는 조금 더 추가 하락할 폭이 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 이유 네. 잠시 제가 차트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노란색 그 라인도 이 알파 차트상에서도 평평하게 좀 어느 정도 그 하락세를 좀 회수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캔들이 위로 조금 솟아 올라왔네요. 네. 자,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서 바로 쭉 솟아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에 도달하면 좋겠으나 지금 힘이 조금 부족해요. 자, 그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 키보스코어 차트는 그나마 좀 다양스러운 게 이 예측치가 이 3주 흐를 좀 알려드린 예측치가 그래도 조금 미리 솟았어요. 요거는 그나마 좀
조금 다행스러운 네. 그런 시그널인데 여기에만 다 의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라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인 차트를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린 차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뭐죠? 바로 이 ETH, BTC,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이게 비교하는 차트죠. 네. 자, 결국 이게 지금 지난주 봉이 자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자, 지난주 봉의 이 음봉을 이번 주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 주가 이만큼을 회복을 못 해주면 네. 회복을 못 해주면 이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찍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찍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데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좀 하락하게 되면 실제로 이더리움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20%에서 30% 좀 더 하락하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 잘 유익 있게 요거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요게 이더리움 그때 제가 또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이더리움이 아니라 요건데 자 여러분 무슨 차트? 이게 원래 사실 네. 여러분 그 숙명적으로 제가 하라고 했던 요 차트였어요, 여러분. 네. 자, 숙명적으로 제가 항상 이제 대응하라고 했던 차트인데 요거를 지금 이제 1시간 봉으로 제가 좀 다시 분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요선과 요선을 제가 추가로 그렸거든요. 요 단기 요 파란색 추세선을. 그래서 네. 지금 빨리 요 단기 추세선 요 삼각 수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요거를 빨리 벗어나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3,350달러랑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400달러를 빨리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더리움은 여기 이 수렁통이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네. 지금 글쎄 계속 이렇게 지금은 다행히 여기 좀 겹쳐졌는데 이게 다시 또 이게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제가 보기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사실 외주 타기했던 구간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3,450달러였어요. 네. 근데 여기를 이미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쵸. 추가적으로 계속 이게 뭔가 좀 그 계단식으로 뭔가 좀 어느 정도 바닥이 지금 현재 좀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구간이 있어요. 어디야? 2,850달러. 거기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물론 오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그게 사실 이제 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수치로 들었을 때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또 이거를 거국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또 그렇게 물론 큰 폭은 아니에요. 큰 네. 폭은 아니어서 딱 요 정도 이제 떨어졌다 왔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 없진 않다. 왜냐면 앞서 보여드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교하는 그 차트 흐름상 지금 한번 그 밑에 구간 터치하고 갈 수 있어서 네. 이제 좀 그렇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더리움 이 4시간 봉으로 와서 여러분 그 이더리움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3,450달러랑 그리고 여기 상단에 여기 파란색 요 두 개의 추세선 있잖아요. 네. 여기 가격대가 보통 대충 일단은 3,250달러 그리고 3,300달러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좀 빨리 넘어줘야 돼요. 여기를 넘겨주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를 도전할 수 있는 무빙이 나오는 거지. 그렇군요. 여기서 다시 또 이 추세선에서 보통 또 저항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항을 맞게 되면 이제 또 그림이 좀 복잡해진다라는 이제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신규로 내가 이더리움을 한번 진입해 보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은 좀 너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가격대를 껑충 뛰어넘어서 네. 3,400달러 부근에 이제 진입하게 되고 확실히 한 뭐 60분 봉, 4시간 봉, 1봉 단위 한 2, 3일 기준으로 이 3,350을 지킨다 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거기를 다시 이탈하게 되면 바로 손절하면 되는 것이라서 손익비가 낮잖아요. 그런데 그쵸. 지금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2,800달러까지 쭉 빠지면 여러분 너무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상방 하방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를 못 뚫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좀 느긋하게 한 2,800달러 요선 이제 그냥 나가서 지금 뭐 추워서 배드민턴 치기는 뭐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쭝케가 주말에 여러분 이렇게 김장 봉사까지 하고 왔는데 여러분 아니, 뭐 이걸 어디서 여유롭게 났어요? 느긋하게 해서 우리 쭝케처럼 뭐 봉사활동도 가신다든지 뭐 이렇게 좀 느긋한 마음을 이제 가지시면서 뭐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2,800달러 뭐 2,850달러 왔어?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확 이제 이더리움 이제 한번 숙명적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양쪽 시나리오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니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막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짤은 언제 또 캡처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네, 이더리움 관련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주요 코인 중 세 번째 코인 리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ETF가 나오기는 했는데 참 잘 못 가지고 있어요. XRP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사실 XRP의 ETF 흥행 결과는 굉장히 기록적인 모습을 그래요?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현물 가격에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게 너무 속상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쵸. 지금 앞에서 봤던 그 김장 사진의 여파가 지금 아직도 제 뇌리를 스치고 있어서. 네, 너무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긴 하죠. 네. 그런 그 김장의 충격이 좀 XRP 충격으로 좀 이어서 연결을 해보자면 네. XRP는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전일 대비해서는 나름 상승부를 켜준 채 현재 2.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주간 단위의 하락을 놓고 보더라도 상위 시총 10개 중에서는 주간 폭이 가장 적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굉장히 기록적인 거래량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간 단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정말 시장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 되겠죠. 대형 호재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XRP의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주간 단위로도 그렇고 첫날에도 그렇고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날 거래량이 5,800만 달러고요. 순유익 규모 총 틀어서는 2억 달러가 지금 넘어간 상황이어서 올해 나온 수백 개 ETF 중에서도 지금 탑권에 드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이 ETF 발행 소식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블랙락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하. XRP ETF 이렇게 잘 네. 팔리는데 블랙락 니네 안 들어오고 배겨?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이렇게 잘 팔리니까 니네도 들어와서 팔아라. 이제 돈 이런 냄새가 관점인데. 펄펄펄펄 나는데 그쵸. 블랙락이 뭐 하냐. 그렇죠. 왜 니네 안 움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2023년에 있었던 블랙락의 XRP ETF 문서 사건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됐습니다. 아, 네. 실제로 지난 2023년에 이 델라웨어 당국에 블랙락이 업로드한 XRP ETF 문건이 공개가 오, 됐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블랙락 쪽에서는 그거 우리가 쓴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서를 삭제를 하고 그래요? 사기에 대한 가능성일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어허. 다만 커뮤니티에서는 본인들이 저거 실제로 준비하려고 내부 테스트용으로 자료 만들었다가 잘못 이제 업로드를 한 거죠. 네. 업데이트했다가 우리 XRP 관심 없어 하고 발 뺀 거 아니냐라는 네. 조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내부 테스트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블랙락의 참전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의 CEO인 블레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도 네. 전통 금융과의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XRP가 제도권에 진입이 되면 될수록 블랙락을 비롯해서 다양한 트레이드파이 기업들이 XRP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블랙록이 좀 나중에 묻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현 시점에 블랙록이 네. 묻는다? 안 갈 것 같은 느낌? 차라리 네. 나중에 정말 갈 수 있을 때 호재로 네. 작용해 주는 게 좋겠다. 그쵸, 불장이 왔을 때. 그것도 좋은 타이밍이죠. 차라리 갈 수 있을 때 호재로 정말 작용이 돼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XRP 현물 ETF의 첫 칼을 빼들었던 카나리 캐피털 같은 경우는 네. 뭐 XRP 현물 가격이 어떠한들 자기네들 상품은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연간 단위로 최고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카나리 CEO 같은 경우도 XRP 10달러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현실적인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뭐 다음 달에 10달러 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오는 3년에서 4년 안으로 지금 XRP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앞으로 성과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본다면 네. 10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2달러 초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XRP 지금처럼 열심히 일을 해주고 또 좋은 성과로 보답을 해준다면 네. 이 스티브 CEO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XRP 언젠간 10달러? 10달러를 넘어서는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와우.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 5배네요, 지금. 레버리지니까 10배?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신나는데, 훈 기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리플 차트 분석, 메타 차트, 알파 차트 보면서 해주시죠. 네, 일단 리플 메타 차트 보시면 역시나 지금 뭐 앞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제 단기적인 반등세에 힘입어서 네. 메타 차트 리플에서도 지금 이 분홍색 라인 위로 지금 캔들이 형성되고 그 바이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역시나 여기 트렌드를 좀 켰을 때 이 채널상 지금 이 하락 채널을 약간 좀 이게 좀 벗어나려는 약간 이겨내려는 이런 움직임 좀 리플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 바로 밑에 알파 차트에서도 지금 이 노란색 선을 지금 껑충 뛰어 넣으면서 얘가 뭔가 좀 발산을 할랑말랑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키보스코어에서도 좀 더 양호스러운 것이 예측치가 그래도 껑충 그래도 발산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추가적으로 다시 이거를 되돌아먹는 그런 확률은 앞에 있는 그 코인들이 이제 결정할 문제인 거고 네. 리플 자체적으로는 뭔가 그런 차트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지금 며칠 동안 이 주황색 선을 이 주황이를 여러분 우리 항상 이 주황이를 우리 쭈 기자가 오늘 또 이게 마침 또 주황이 입고 왔는데 이 주황이를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 주황이를 지금 이탈한 거는 아쉬운데 그래도 여러분 다시 이 파란색 선 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다시 밑꼬리 그리고 반등을 쭉 했어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세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지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리플을 지금 손절할 때냐라고 이제 묻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여러분 이 파란색을 다시 아래로 하방 돌파했을 때가 됐고 현재는 지금 오히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뭔가 횡보를 하거나 혹은 다시 이 주황이를 도전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린 그 리플 차트 있죠,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떤 차트죠? 자, 리플 이 하얀 주봉 차트? 네, 하얀 차트인데 자, 여기서 네. 자, 여러분 이거 오늘은 이제 일본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 채널 여러분 이 검은색 상단 채널 위에 있을 때는 여전히 양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네. 그래서 이 주봉상으로도 여러분 지금 이 우리 살피공주 쭈 기자가 지금 XRP를 등장. 키고 있으니까 네. 자, 지금 이 주봉이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이 주봉이 이번 주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지를 체크하고 가장 좋은 베스트는 직전주 이 전체의 절반이라도 다시 회복해내는 모습이 나와주면 네. 어느 정도 다시 바닥을 형성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주봉 시나리오로 리플 이 차트 잘 회복하는지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달러로 여기가 대충 2.38이거든요. 2.37 여기를 다시 회복해주는 꼭 마무리해주는 주봉이 나오면은 네. 되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단기간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차트까지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은주, 최주훈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죠. 매일 저희 코마와 함께 하시면서 최근 이슈와 이슈 속에 숨은 인사이트까지 얻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또 6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마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